I sincerely apologize for the injury and deaths of Korean consumers resulting from the HS products of Axiabi.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활기찬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기업의 책임 회피가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데요. 이를 포함해 기업, 소비자가 함께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업무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통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어제였습니다. 경제부처 업무보고 이어졌고요. 그 자리에서 공정위도 또 같이 발표를 또 하셨습니다.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 핵심 한번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네.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네. 균형 있게 성장하는 활기찬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중점 추진할 3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예. 첫째는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의 조성입니다. 네. 특히 지식산업 분야에서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네.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둘째는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의 확립입니다. 네.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네. 나가겠습니다. 예. 셋째는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의 구축입니다. 네. 특히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세 가지 혁신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은 혁신 경쟁 촉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식산업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는지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반도체, 방송통신 등 분야에서 표준 기술이 확산된 시장의 경우에 네. 기술 선도자에 의해 독과점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또 그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들이 이동통신 표준 필수 특허를 남용한 콜컴에 대해서 네.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1조 원을 부과한 오. 적이 있습니다만 예. 올해에도 콜컴 사례와 같이 예.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그 제약 분야인데요. 예. 제약 분야의 경우에 신약사와 복제약사 간에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약값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예.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작년 말에 저희들이 지식산업 감시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네. 지식산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국민들, 선택하는 분들의 소비자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기업의 사익을 먼저 우선시한다든지 또 다른 시장의 확산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방해하는 요인이라면은 전부 제재 대상에 넣겠다. 좀 공격적으로 방향을 좀 설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일단 관심 갖는 거는 나와 관련된 겁니다.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먼저 관심을 보게 되는데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위해징후 사전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포털이나 SNS 등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소비자 위해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현재도 병원이나 소방서를 통해 위해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예.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정보가 수집돼서 소비자 네.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비자 위해 징후 사전 예측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안전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네. 소비자가 포털이나 네. SNS 등에 남긴 글 등으로부터 위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소비자원에서 올해 2월 모델 개발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결국은 소비자의 패턴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리 위험 요소를 차단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도 구동 방안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체계로 진행이 되나요? 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 네. 로션을 사용했더니 두드러기가 생겼다. 예. 이런 글이 게재가 되면 예. 사전 예측 시스템이 인터넷상의 유사한 글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제품명이나 예. 어떤 제품에서 어떤 피해 증상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예. 그 위해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해 화학 물질이 있거나 또는 중금속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네. 그러니까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예. 만약 유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네. 또 제품 리콜 조치 등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단적인 예를 보여주신 게 사실 피해를 입은 상황의 빅데이터들을 비교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었는지 그 내용들을 정리한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신 건데 사전 예측 시스템에 대한 거는 이런 데이터들을 미리 봐서 예측을 미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위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이 위해를 입은 분이 신고하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사후에 구제받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또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네. 경감하고자 하고요. 그 두 번째는 리콜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관부처가 불분명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을 조사하고 예. 결함 제품 발견 시에 즉시 리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소비자원이 리콜을 사업자한테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네.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네. 직접 리콜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징벌제 배상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는 실손 배상이 원칙입니다. 네. 즉 실손의 만큼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실손액 이상 배상하도록 하는 예. 소위 이제 징벌적 배상 제도가 하도급법이나 대리점법 등에 일부 이제 도입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제조물 책임법에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즉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네. 최대 3배까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 이 제품이 소비자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소비자 본인이 직접 증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약간 불편타당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 입증 책임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관심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현재는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네. 입증해야 되고요. 또 예. 결함과 자기가 입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그렇죠. 입증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대단히 어렵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네. 손해가 발생했다는 간접적인 사실들만 입증하면 예. 결함 또 인과관계가 추정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 부담이 네. 경감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중에라도 손해가 발생된다면 그 즉시 인증이 된다 이거죠. 따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소비자본에서는 이제 공정위 업무보고에 지난해입니다. 이게 소비자 행복 드림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 싶은데 우선 이 소비자 행복 드림 1년 지났지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궁금하고요. 네, 저희들이 과거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소비자가 이제 피해를 받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디에 피해 구제를 받아야 될지 몰라서 그렇죠. 피해 구제를 포기했다는 소비자가 80%가 넘습니다. 거의 대다수네요. 네, 그래서 원스톱 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이 행복드림 서비스는 소비자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예. 식약처라든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상품 이력 정보나 리콜 예. 정보 이런 것들이 바로 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구매한 다음에 제품의 결함이 나타나면 네. 바로 이제 알림 서비스가 또 뜨게 되고 예. 또 소비자들이 어디에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할지 몰라도 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피해 구제 신청만 하면 예. 관련 구제기관으로 자동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확인까지 예. 확인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작년 12월까지 저희들이 구축을 완료해서 네. 현재 이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네. 올 1, 4분기 중에 네. 정식으로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번 소개를 더 추가로 해드리면 좋겠고요. 네. 이제 요즘 소비자들 구매 패턴을 좀 보면 온라인 거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도 그렇고요.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더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네, 온라인 거래는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 거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기만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음원이나 영화와 같은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네.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또 숙박 등 모바일 예약 서비스 앱에서 이용 후기를 조작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예. 이런 행위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또 온라인 중개 사이트나 공유 서비스 분야에 불공정한 약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네. 약관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약관도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소비자 현혹해서 또 다른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많았는데 크게 개선될 거라는 생각 한번 가져보겠고요. 공정위 주요 업무를 좀 살펴보면 뭐 이런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중에도 대중소기업의 거래 관행 개선 부분이 또 관심 갖고 볼 부분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행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궁금하고요. 또 올해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에서 보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시행했는데요. 이것은 예. 이제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협조해서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한테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예. 이런 제도와 함께 또 대금 미지급이 빈발한 업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고 네. 또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네. 약 2,300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올해는 하도급 업체들이 거래 관행 개선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네. 다각도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대금 미지급 외에도 소위 3대 불공정 행위라고 하는 네. 부당 대금 감액이나 예.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이런 행위들을 집중 감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방지를 위해서 관계기관 간 협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네. 최근에 이제 안전관리비를 수급사한테 떠넘기는 행위들도 많이 있다고 해서 예. 이렇게 새롭게 대두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시장을 그만큼 생생하게 바로바로 반영해서 보고 계시다는 얘기로 이해하겠고요.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필수적이지도 않은데 꼭 필수 요소로 넣어서 가맹점주를 좀 괴롭히는 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게 외식업종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원부자재 구입 강제가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네.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그 원부자재 구입 강제가 빈발하는 외식업종을 집중 타겟팅해서 네. 적극적인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우선 맛과 품질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예.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고 네. 또 지자체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네.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통해 원부자재 공급과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도록 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지난 1년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한 원부자재의 품목별 평균
공급 가격이나 네. 원부자재에 부과하는 이윤을 통해서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네. 가맹금 내역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네. 의무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그 상황인데요.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겠고요. 공정위 각오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어떤 계획이십니까? 네, 우선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경기가 어려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또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네.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 중심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